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UCS의 개념을 배웠어요. UCS의 개념을 배웠는데, 그건 이제 차후에 차근차근 이제 응용해서 사용이 나가는 걸로 하고, 그걸 이제 저번에 먼저 설명을 했던 거는 UCS, 그러니까 이쪽 면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엣지 서프 이쪽 면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개념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쪽 면은 먼저 만들어주고 갈게요. 만들어주고 가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아직 저번에 작업을 했을 때 좀 미부품, 여기는 이제 합쳤는데 여기는 아직 안 합쳤네요. 그러니까 UCS 한번 바꿔보면, 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이라 했습니다. 원점 위치를 찍고 X축, Y축의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P-에디트로 이제 얘랑 전환하시기를 원합니까? Yes. 그 다음에 조인 해가지고 얘랑 선택해서 엔터. 자, 그리고 합쳐준다. 이렇게 합쳐졌다. 요거 말고 이제 그냥 조인 명령으로 합쳐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곡선이 껴있다 그러면 조금 조인 명령상하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조인 명령 자체가 조건이 뭐가 안 맞아버리면 이제 스플라인으로 그냥 자동으로 합쳐져 버리는데, 스플라인의 개념과 PLT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P라인의 개념은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 두 모델링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예, PLT로 작업한 모델링과 스플라인으로 작업된 모델링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PLT를 통해서 이제 합쳐주는 게 낫고, 저런 것처럼 이제 단순하게, 얘가 스플라인으로 오인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조인 명령으로 쉽게 합쳐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UCS.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 원래대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게 이제 엣지 서프죠. 그래서 ED, G, E, SURF. 엣지 서프. SURF인데 I를 했네요. URF. 엣지 서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세 번째 면 하는데, 면의 개수부터 먼저 바꿔줄게요. 면의 개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SURF 면의 개수 바꿔주는 게, 서프 탭 1과, 그쵸? 서프 탭 1. 해가지고 이제 얘를 두 개로 놓고요. 그 다음에 서프 탭 SURF 탭 2가 있다 그랬죠. 얘도 두 개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ED, G, SURF 엣지 서프를 해서 이제 첫 번째면 얘, 두 번째면 얘, 세 번째면 얘, 네 번째면 얘, 딱 하면 이렇게 된다. 얘를 이제 무브로 갖다 놓을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얘가 솔직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카피 반대면에도 있어야겠죠. 카피 반대면도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로 딱 하면 이제 이 상태로 이제 하이드 해볼게요. 하이드가 아니라 저기 뷰 스타일을 바꿔볼게요. 컨셉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여기면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제 요면 같은 경우는 요면하고 같은 사이즈의 면이니까 이거를 또 카피해서 가면 되겠죠. 카피. 얘를 카피해서 이제 요게 이제 여기로 온다. 뭐 이렇게 와도 돼요. 카피해서. 어차피 같은 크기의 면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되면 되고, 여기도 이제 엣지 서프로 잘 채워주면 되는데, 자, 여기 또 해야겠죠. 여기도 이제 엣지 서프로 해도 돼요. 엣지 서프로 해도 되는데, 엣지 서프로 다 그냥 끝을 낼 건 아니에요. 엣지 서프로 다 끝을 낼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명령어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게 이제 다른 명령이에요. 다른 명령인데, 이제 얘도 처리할 수 있고, 이제 얘도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실질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엣지 서프로도 잘 처리가 돼요. 화면을 다시 2D 상태로 돌리고, 2D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돌리고, 그럼 이제 여기인데, 이 원기둥과 이 원기둥 사이 이제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사이에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걸 이제 엣지 서프를 한번 해볼게요. ED, G, SURF. 엣지 서프로 해서, 자,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게 얘랑, 그 다음에 얘 사이를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엔터.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엣지 서프 우리가 배운 명령 자체는 이제 선이 4개가 있어야지 그 4개를 가지고 이제 면을 구성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안 돼요. 방법이 없냐? 아니, 방법은 없진 않아요. 이럴 때는 이 원을 반으로 잘라요.
굳이 엣지 서프를 한다면 반으로 잘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우고 카피로 한 칸 올려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미러로 반대쪽에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죠. 예, 이건 잘못 올라갔네요. 미러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한 칸 올려주고, 얘도 이제 뭐 여기서 여기까지 한 칸 올려주고, 예, 이렇게 해놓고 뭐 해주면 돼요? 중간에 선을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선을 이어주면은, 그럼 뭐예요? 면이 하나, 모서리 선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죠. 네 개 나오죠. 이 상태면 이제 뭐예요? 여기 반 엣지 서프하고 여기 반 엣지 서프 하면 나오는데, 뭐 이제 요번엔 다른 방법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렇게 하셔도 돼요. 그쵸? 하셔도 돼요. 대부분 이제 저렇게 하셔도 되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3D는 이제 그리는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이제 내가 편한 방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는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난 저 경우에 어떤 방법을 쓸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쓸 거야를 결정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 4분점에다 제가 선을 요 높이만큼 하나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원의 중심에다가도 축을 하나 그릴게요.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선을 이 축을 기준으로 쭉 돌려가면서 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돌려가면서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면을 만들어주는 게 REV인데, 이 REV가 뭐의 약자냐면 리볼브, 회전. 그러니까 회전하면서 면을 생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엣지 서프는 이제 면 사이를 채워주면서, 그러니까 4개의 모서리 사이를 채워주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한 선이 계속 있으면서 저 한 선을 쭉 회전시키면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저 선을. 그러면은 이제 둥그런 면이 된다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서페이스니까 그 서프 탭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명령 자체는 REV, 리볼브의 약자 앞에 세 자리를 딴 거죠. 리브, 그 다음에 뭐냐면 SURF, 리브 서페이스, 리브 서프다. 리브 서프하고 엔터. 자, 그럼 처음에는 Select Object to Revolve, 회전시킬 객체를 선택해주세요. 얘를 회전시킬 거예요. 얘를 선택하고 나면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Select Object that define the axis of revolution. 뭐냐면 회전시킬 중심축이에요. 자, 어레이 명령, 2D 명령 할 때도 이제 회전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아니면 로테이트라고 나오면 항상 뭘 정해줬냐면 회전시킬 축을 정해줘야 돼요. 대부분들 이런 명령에서 축을 정해주지 않고, 선생님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요 라고 하시는데, 컴퓨터가 독심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회전축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컴퓨터가. 항상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정을 해주는데, 지금은 3D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선을 그려서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가운데에 선을 그려놓은 이유가, 저는 이 명령에서 조금 불편한 게, 선을 안 그려도, 왜냐면 이 선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중심축.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형상상으로는 쟤는 없는 애야. 없는 애인데, 회전축을 지정하기 위해서 얘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 2개를 찍어서 내가 직접 선을 그리는 신용을 해서 중심축을 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니까 리브 서프를 사용을 하시려면 위전적으로 회전축은 무조건 그려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전축은 무조건 그려 놓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축을 그려 놨다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게 스타트 앵글, 시작 각도를 몇 도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시작이에요. 시작 각도를 몇 도로 할 거냐. 근데 그냥 0도로 둘게요. 그리고 끝 각도를 몇 도로 할 거냐인데,
자, 지금 이제 제가 계획한 대로면 얘 한 바퀴를 뺑 돌려야 되니까 360도를 채워야 돼요. 근데 안 채울게요. 안 채우고 90도만 할게요. 그러니까 0도에서부터 90도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축으로 얘를 회전시키면서 만드는데 이게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얘도 이제 서페이스 명령이니까 서프탭의 개수가 모자란 거지. 예. 최소 단위로 되는 거잖아요. 서프탭의 최소 단위가 2개잖아. 면 2개. 면 2개. 그러니까 요 위아래 면이 2개인 건 상관없어. 어차피 스트레이트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제 회전되는 부분은 2개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90을 입력을 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0도라는 게 어디예요? 오른쪽으로 수평하기를 항상 생각해요. X축의 플러스 방향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0도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쵸? 90도라면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네? 그럼 내가 분명히 플러스 90을 입력했는데, 진행이, 반시계? 시계? 시계 방향? 플러스가 시계 방향이야? 근데 이건 CAD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위에서 내려봤을 땐 그렇게 생각하는데, 밑에서 내려봤을 때는, 이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밑에서 보는 걸로 가는 건가?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아리까리하죠. 그런데, 그럼 무조건 오른쪽 수평이 0도인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얘를 이제 0도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최초 이제 얘가 제가 리볼브를 돌리기 전에, 리볼브를 이렇게 돌리기 전에 선이 어디 그려져 있었어요? 여기 그려져 있었어요. 그쵸? 제가 여기다 선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축을 얘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0도냐면, 내가 그린 축으로부터 내가 선택한, 회전시킬 객체가 진행되는 여기가 0도예요. 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돈 거면, 자, 이게 이제 플러스 90이 되려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 되잖아. 그럼 내가 어디서 본 거야? 위에서 내려다 본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걸 아셔야 돼요. 자, 내가 회전시키려고 선택한 객체, 그리고 내가 회전시킬 중심축, 그게 사이를 딱 이으면 거기가 어디다? 0도다. 0도다. 그래 놓고 이제 회전시키는 방향을 보려면 이제 내가 여기서 볼 거냐, XY 평면을 여기서 볼 거냐, 그건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요것도 랜덤이에요. 랜덤이 아니라, 내가 선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일단은 서프탭이 문제가 되니까 서프탭은 이제 개선을 할게요. 어차피 이제 면이 생긴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선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깔끔하게 지우고. 자, 일단 서프탭 1이냐 2냐의 문제예요. 1이냐 2냐. 내가 지금 늘려줘야 될 게 1이냐 2냐인데, 우리가 이제 요때를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이제 선택한 걸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로 얘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를 선택해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엣지 서프를 사용했던 기억을 되돌리면 첫 번째 여기는 선을 선택을 했어. 그리고 두 번째를 얘를 선택을 했더니 첫 번째 선택한 선 쪽이 뭐야? 서프탭 1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한 선 쪽이 서프탭 2였어. 그 생각을 한다 그러면 리브 서프에서도 얘가 첫 번째 선택했으니까 얘가 있는 쪽이 서프탭 1. 그쵸? 그러면 여기는 두 개로 두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회전을 하니까 얘가 서프탭 2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SURF TAB 2의 개수를, 서프탭 2의 개수를 30개로 늘려볼게요. 과감하게 30개로 늘렸어요. 자, 그리고 뭐냐? REV SURF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이제 얘가 첫 번째로 선택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얘가 축이다.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여기를 딱 잇는 이 선, 중심축에서 내가 회전시킬 객체를 딱 잇는 요 선이 몇 도? 0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이 플러스 90이냐 이쪽이 플러스 90이냐 이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0도부터, 그쵸? 90도를 채우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돼요. 어라? 서프탭 1을 30개로 늘렸더니 어디가 30개가 늘어났어? 이렇게 30개 늘어났어. 자, 리브 서프 같은 경우는 서프탭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회전시킬 객체가 있는 쪽은 서프탭 2가 됩니다. 그리고 리볼브로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진행되면서 나가는 요 개수, 이게 서프탭 1이 돼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엣지 서프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회전시킬 객체를 선택한 요쪽 면이 서프탭 2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회전시키면서 생기는 면이 서프탭 1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바꿔줄게요. 서프탭 SURF DAB. 자, 1은 60개로 늘려주고 30개로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SURF DAB 2는 다시 2개로 줄여줄게. 자, 그리고 SURF SURF가 아니지. REV 리브 SURF 리브 서프 할게요. 그리고 회전시킬 객체 중심축 그 다음에 0도에서 90도까지 하면 계획대로 저쪽 S가 들어가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이제 360도를 채우면 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90도만 들렸는데 그냥 360도를 치면 돼요. 마지막에 끝나는 걸 360도를 치면 되는데, 자, 굳이 이걸 한 거는 이제 방향성의 문제예요. 지금 이제 0도의 방향은 알았어. 0도의 방향은 0도는 이제 내가 선택한 중심축으로부터 내가 돌리는 객체 사이에 이어주는 이선, 이게 0도다. 근데 얘가 플러스 90으로 하니까 이렇게 갔다. 그러면 내가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개념이 되겠죠. 이래야지 이게 반시계 방향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항상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항상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걸로 해서 요 방향이 항상 90이냐? 근데 자, 같은 거 가지고 할게요. 다시 REV SURF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객체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중심축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0도에서 90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야, 같은 선 2개 가지고 했는데 아까랑 진행 방향이 다르네? 다르네.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저거 360도 돌려야 되는데 360도를 안 돌리고 90도만 돌리고 그냥 툭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적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뭐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복불복이야? 방향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캐드인데 복불복으로 방향이 정해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제 이 방향이 어떻게 되냐는데, 이건 이제 선택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되냐면 축을 선택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REV 그쵸? 리브 SURF 서프하고 뭐 객체 선택할 때 상관없어. 아무데나 그냥 딱 선택을 했는데, 자, 두 번째 이제 축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축을 선택하는데 제가 이 축이 보면 길이가 쫙 있잖아요. 길이의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선택했냐면 아래쪽을 선택했어. 아래쪽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0도에서 90도를 입력을 했어. 이렇게 되죠. 자, 다시 지울게요. 자, REV SURF 자, 리브 서프 하고, 자, 돌려줄 객체를 선택을 하고, 자, 이번에는 이 선, 중심축 선 전체 길이 중간에서 위쪽을 선택을 했어. 0도에서 90도. 이해되셨나요? 이해됐나요? 자, 지금 이걸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자, 0도의 방향은 아까부터 얘기를 했지만, 0도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 축에서 내가 돌려줄 객체 사이를 딱 이어서 이게 0도야. 이게 0도인데, 그럼 내가 이게 0도일 때 내가 바라보는 게 여기서 바라볼 거냐 여기서 바라볼 거냐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X축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가 된단 말이야. 역전이 된단 말이야. 역전이 되는데, 자, 이거 잘못 눌렀어요. 자, 제가 이 선 중심축의 선의 전체 중간에서 아래쪽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돌았어요? 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았어. 이게 반시계 방향이래요. 그럼 내가 어디서 본 거야? 위에서 본 거야. 그쵸? 근데 내가 중간을 기점으로 위쪽을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돌았어. 그러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래. 그러면 내가 어디서 본 거예요? 아래서 본 거예요. 즉 중심축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선택하는 쪽 선의 길이에서 중간을 기점으로 내가 선택하는 쪽이 뭐다? 면이 있는 쪽이다. 그리고 그 반대쪽이 내가 바라보는 쪽이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리볼브 방향이 헷갈리지 않아. 물론 지금처럼 360도를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겠지. 왜? REV 뭐 어디를 선택하든 360도 돌려버리면 되는데 SURF 리브 서프하고 자 얘 선택하고 축을 선택할 때 그냥 아무데나 선택을 하고 뭐 방향이 어딘지 외국문에 0도에서 그냥 360도까지 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쵸? 하지만 지금처럼 일부를 돌린다. 여기도 가능해요. 여기도 이제 리브 서프로 가능하겠지. 단 중심의 중심축은 그려줘야지. 그래서 카피 중심에 선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CN 중심에다가 딱 선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줘야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선을 선택을 하는가 여기 있는 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면이 그려지고 나면 이제 서페이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선택이 잘 안 돼요. 겹치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을 뭐 다른 데로 옮겨준다든가 아니면 레이어를 이럴 때 이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뉴 레이어로 페이스 F로 합시다. 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면들을 어디에? 페이스에 놓는 거예요. 만들어진 면들을 페이스 폴더에 F 폴더에 넣어놓고 뭘 해주면 돼? 이 폴더를 잠깐 작업할 때 겹쳐서 선택 못하겠는데 잠깐 꺼져. 꺼져. 그러면 이제 살아있죠. 그러면 이제 이 선이 선택이 잘 되잖아. 이 선도 선택이 잘 되잖아. 두 선 중에 이제 하나 하면 되는데 이 선은 길게 그려졌으니까 의미가 없고 이 선 가지고 해야겠네. 이 선 가지고 돌릴게요. 이제 REV 자 얘를 돌릴 거예요. 어디를 축으로? 얘를 축으로 했는데 내가 여기를 선택하느냐 여기를 선택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를 선택을 한다. 여기 선택을 했다. 그쵸? 여기 선택했잖아요. 리브 서프에서 리볼브를 했네요. REVSURF 리브 서프에서 이제 얘를 선택하고 여기 선택할 때 여기를 선택을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내가 어디서 바라보는 거야? 여기서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0도야? 여기가 0도야. 요게 0도야.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쪽이 반시계예요? 이쪽이 반시계예요? 그걸 잘 생각을 해야지. 내가 여기서 바라보면 이쪽이 반시계겠지. 그쵸?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입력해야 돼? 이쪽으로 돌아야 되니까 그냥 90도를 입력하면 되겠네? 그쵸? 0에서 90도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선택을 반대로 했다. REV 자 얘를 선택하고 자 아까 여기 선택했잖아요. 이번에 여기 선택하는 거죠. 여기 딱 선택하면 자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제 이게 몇 도다? 0도다. 그럼 내가 이제 여기 선택했으니까 어디서 바라봤다? 여기서 바라봤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리려면 이게 시계냐 반시계냐. 근데 내가 여기서 바라봤다 하면 이게 뭐예요? 반시계. 그쵸? 반시계가 아니라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우리 앞에 각도 앞에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90도다.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0도에서 리볼브를 했네요. REVSURF 자, 얘 선택하고 이제 여기 선택하고 자, 0도에서 얼마? 마이너스 9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라. 이게 이제 딱 랜덤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중심선의 어느 방향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본인이 결정을 해놓고 본인이 이게 방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 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일이 있어 내가 결정한 건데 라고 하지만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 안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냐면 선생님 얘가 지멋대로 돌아요. 언제는 이쪽으로 돌고 언제는 저쪽으로 돌아요. 네가 중심축을 선택할 때 언제는 이쪽으로 선택하고 언제는 저쪽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결정해 놓은 거를 왜 자꾸 컴퓨터한테 따지고 나한테 따지니? 라는 거예요. 대부분 본인이 이 원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생님 얘가 왜 언제는 이런 저지르고 언제는 얘를 들고 그 개념 내가 설명했지 않니? 네가 중심 선택할 때 이쪽을 선택했니 이쪽을 선택했니 그거에 따라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바뀌니까 그거에 따라서 각도의 값이 플러스 주시 마이너스 주시 바뀌잖아. 그거 누가 결정했어? 결국 중심선을 선택한 건 누구예요? 펜을 쓰고 있는 당신이잖아. 당신이 결정해놓고 당신이 그 원리를 몰라가지고 못하는 걸 왜 따지냐 이거지. 내가 설명할 때 못 들었냐 이거지. 그쵸? 그래요. 물론 이제 하다가 보면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 제대로 선택했는데 씨발 잘못했네. 물론 하다가 보면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그냥 지우고 다시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일하려면 잘 하시는 게 좋겠죠. 그 원리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사람이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헷갈려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어. 하지만 그때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당황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반대로 해서 내가 선택을 그쪽으로 했구나, 내가 깜빡했구나, 아니면 각도 계산을 잘못했구나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짜증을 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프로그램이 제멋대로야, 막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실수는 저도 해요. 저도 방향 잘못 돌릴 때 있어요. 3D 하다 보면은 그런 때는 종종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리브 서프의 원리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회전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요런 4분의 1 부분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만든 것처럼 엣지 서프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여기서 만들어 주면 리브 서프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 방식은 다양해요. 방식이 다양한데 어떤 방식을 쓸 거냐는 누가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결정한다. 그렇죠? 나는 이걸 리브 서프로 그려주는 게 효율적이다. 물론 저는 리브 서프로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굳이 그려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필요 없으니까 지워줘야 될 거 아니야. 중심축을. 그쵸? 만들고 나서 지워줘야 돼요. 필요 없으니까. 이젠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뭐, 얘도 이제 리브 서프라는 방법인데, 밑에서 이제 리브 서프를 했잖아요. 다시 살릴게요. 리브 서프로 하기는 했는데, 얘를 꼭 리브 서프로만 해야 되니, 얘도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아마도 저는 저걸 리브 서프로 하진 않을 거예요. 리브 서프로 하진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리브 서프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